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범입니다. 예.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토미님이 없다 보니까 좀 처지네요. 아, 그렇죠. 토미님이 좀 이렇게 무게 중심으로 여자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은 토미님이 없으니 토미님 어디 갔어? 네. 다음번에 저희 방송 듣고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래 나야 또 토미님이 나중에 또 점수를 따지 않겠어요? 네. 역시 우리는 멋지십니다.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로 칭찬을. 칭찬. 네. 멋있죠. 그래야 어디 가서 플러스 점수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그래봤습니다, 토미님. 예.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어디 주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최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주식이 열풍입니다. 열풍이에요. 그렇죠. 예. 열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헬조선 답이 없다. 미국 헬조선. 역시 천조국. 천조고. 예, 역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 저 팡 봐라. 그렇죠?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어쨌든 알파벳 뭐 이런 애들 봐라. 아마 팡이면 하나 더 있지. 뭐죠? 만? 뭐죠? FANG잖아요. 예, 팡하고 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니 그 FANG가 페이스북, 아마존. 만. 예, 팡이 있고 만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어쨌든 팡에서 지금 예, 팡. 넷플릭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렇죠. 알파벳이죠. 알파벳이잖아요. 팡이네요. 그럼. 뭐지? 어쨌든 뭐 예.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예, 그렇죠. 그 많이 갔잖아요. 또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잘 나가는 그 그래픽 회사. 엔비디아. 그렇지, 엔비디아. 팡, 엔비디아. PA 엔진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은 팡이 대세라고 해서 예. 다들 작년부터 엄청나게 미국 주식을 사실 그렇죠. 사들이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또 미국 주식을 하는데 또 이제 반대파들은 걔네들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고 또는 환율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반대파들은 얘기하고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 해보지도 않고 또는 야 뭐 그러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계좌 분산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애들 많이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미국 주식을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환율이 더 큰 리스크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많이 올랐어도 환율로 인해서 손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지 이제 까봐야 마지막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들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죠. 경험하기 그렇죠.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환율이라는 게 반대잖아요. 예. 잘 나갈 때와 안 나갈 때가 내가 받아들이는 게 환율이 역으로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팔고 나올 때 오히려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걔네들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죠. 네. 예. 앞으로 보고 뒤로 깔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본 인간의 이런 저주이긴 하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긴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뭐. 네. 다만 이제 벌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또는 팔고선 원화로 환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하기는 해야겠죠. 네. 예. 그럼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또 어떤 썰을 푸실 게 있나요? 아니 뭐 썰이야 뭐 항상 말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썰 주자입니까요? 그럼요. 곰의 이제 곰의 특징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쓰고 있다. 뭔가를 보고 있다. 꿈꾸는 곰. 네. 원래도 이 곰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엉덩이가 커가지고. 미국 주식 보면 이제 계속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계속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중간에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딴 나라보다 많이 올라왔죠.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었어요. 인구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 나라가 개국하고 나서 걔네가 한 인구 한 100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부 13개 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대륙을 다 먹었죠. 그래서 인구를 계속 늘려왔으니까. 근데 보면 걔네가 개국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원래 영국의 일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국에 원래 주식시장이 있었고 그 주식시장을 이제 세상에 제일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 제도를 다 갖고 있죠. 속국이었으니까 시민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 작은 국가일 때부터 주식시장이 열렸고
국가가 이제 커지면서 점점 더 주식시장에서 크는 게 당연하고 그 거대한 땅에 철도도 놓고 뭐 도로도 깔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몸매가 좋았지만 뚱땡이 될 정도로 막 먹어대가지고 지금 온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걸 소모하겠어요? 뭐 기름도 많이 쓰고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안 될 수가 없겠죠. 거기 또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은 예. 미국인의 인구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인구가 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상대로 어떻게 장사를 많이 보면은 하니까. 사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죠. 전 세계 상대로 네.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뭐 꼭 미국만 생각할 건 없고 이제 뭐 세상을 갖다 주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뭐 이래저래 해도 미국 회사들이 전 네. 세계 주요한 것들을 많이 들고 있고 네. 압도하죠. 네, 뭐 일본 뭐 지금 저희가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 안 변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원래 세상을 지배하던 건 유럽이었고 그 후에 제국을 이뤘던 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지금 최고 제국이죠. 네. 전부 다 아직 한 가닥씩 하고 있고 그 한 가닥 한 나라들이 역시 전 세계를 같이 지배하거나 또는 지분을 갖고서 움직이는데 그중에 지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지분 많은 데다가 그 지분 많은 거를 이용해서 다른 뭐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은 것을 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정말 그렇죠.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플랫폼 제국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의 힘을 아느냐 하면서 애플의 힘은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종교라고 하대요. 종교. 네. 그래가지고 종교? 종교. 그렇죠. 그렇죠. 그 팬. 거의 이제 신화에 가까운 이제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은 그렇죠. 사는 거니까. 지금도 뭐 가격도 거의 유지가 되고. 네, 그렇죠. 이 되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같이 인사를 했던 분이 가신다고 해서 예. 방송 중이지만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그럼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플랫폼 제국에서 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의 물품을 저가에 사오는 거죠. 네. 나쁜 건 아니고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팔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애플이. 예, 그럼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될 수 있었다. 인력상 가장 비싼 회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참 뭐랄까요, 최첨단이라는 것이 꼭 기술이 최첨단이라기보다는 네. 예, 그런 이제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팔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완성한 네. 예, 그런 시스템의 결정판이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볼 때 순수하게 뭐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그 사회 시스템 또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상업 기술, 공업 기술 이런 것들이 워낙 세상을 선도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을 볼 때 다른 나라들은 과연 미국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걸로 좀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인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전 세계에서 돈을 싸질머지고 사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한국에 개인마저도 그렇죠. 미국 주식을 사겠다고 그렇죠. 돈을 환전해서 그렇죠. 거기다가 밀어넣죠.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네. 뭐 전 세계 돈이 생기면 그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희도 다 쉽게 해볼 수 있는 그 주가 지수를 갖다 물가로 나누는 거. 네. 그래갖고 실질 주가 지수 구할 수가 있죠. 네. 그에 보면 1990년에 높았던 주가 지수를 다시 회복한 게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안 올라갔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뭐 물가 지수 이상하다. 우리 분명히 더 오른 것 같은데 왜 쟤들은 저거밖에 안 올랐지? 이렇게 네. 볼 때 뭐 전부 다 뭐 장단이 있죠. 어쨌든 주가 평균은 뭔가 필요하니까 기준은 볼 때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실질로 물가를 감안해서도 올랐는데 한국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네. 싸다고 말하면 싼 건데 아까 이제 핑크 패널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전 세계에 돈을 싸질머지고 하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긴 하지만 미국과는 다르지 않은가? 우리의 국민연금도 미국가 주식을 사고 일본의 국민연금도 아마 살 것인데 네. 우리 주식은 누가 사주나? 개인이 사야죠. 그렇죠. 뭐 외국인 좀 사긴 하지만 그 외국인은 미국의 외국인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주식 좋죠. 좋은데 미국의 전략은 미국에 맞는 것이고 한국의 전략이 또 따로 써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제레미 시걸의 예. 주식 투자 바이블, 투자의 미래 이런 책을 보면은 장기 투자라.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100년인가 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는 담배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다만 담배 사죠. 이제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거를 가정 넣고 있죠. 예, 가정인가 그걸 제외인가 어쨌든 배당 담배 회사가 실제로 배당 가장, 수익이 절반이었죠. 네. 거의 얼추. 가장 그 수익이 좋았던 걸로 사실 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도 망하지도 사실. 예, 아직 안 망해요. 네, 살아 이때 뭐 있고. 필립 모리슨이라는 그렇죠. 회사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장기적으로 벌었다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참 그것도 저희가 이제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 걸 진짜 생각해 보면은 생존 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망하고 몇 개가 살아남았죠. 네. 어디 보면 화석 같은 회사죠. 화석.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화석인데 이게 오래 살아남은 지 괴물인 거죠. 네. 아니 뭐 실제로 다우지수에서도 처음에 15개로 출발해서 지금 30개인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살아남은 100년 동안 살아남은 회사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GE가 10년 전까지 살아남았다가 탈락했잖아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개 회사에 투자한다.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거고 장기 투자하라. 네. 뭐 지수에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네. 뭐, 그렇죠. 지수 정도면 괜찮은데 옛날에 지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없었으니까 상품이. 그럼 미래는 어떨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제 정답이고 이제 뭐 옛날에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뭐 처음에는 권위에 의존하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 백미러로 같습니다.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투자의 시장은 이제 저희 그 주식투자 100년사 나왔지만 그치 되게 써먹게 되네요. 그게 되게 좋은 책 같습니다. 이게 이런 말 할 때 보니까 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변한 걸 얘기해 주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주식 100년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진서 그런 분이 쓴 주식 투기 역사인가 그런 책도 있거든요. 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예. 투기 역사에 대해서 빨간 색깔이 된 표지로 기억하는데 있거든요. 예. 그거는 한 10년 된다 출판된 지가. 그래서 아마 책으로는 아마 중고책으로는 구할 수 있어도 그냥 책으로는 아마 신간으로는 아마 못 구할. 이북으로 안 나왔을까요? 이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출간된 지가 꽤 됐으니까. 요즘에는 책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이북으로 보게 되고 자꾸 무겁기도 하고 책이 늙어서 그래. 이제 듣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 주식 얘기를 하면은 네.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들은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목을 메고 오지도 않고 네. 세계를 선도한 회사가 저희 같은 뭐 세계 선도한 회사 있긴 있죠. 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선도한 회사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와 그들의 시장은 다른데 이제 그들의 논리로 갔다가 우리 시장을 보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현재 꼭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그 서울대 가는 애들이 이제 수기 쓰지 않습니까? 네.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요. 모르는 것들은 참고서를 좀 봤어요. 네. 학교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어야 돼요. 네. 천재들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맞아. 걔네들은 정말 그렇게 한 거야. 맞아요. 걔들 그렇게 갔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진짜. 전에 이제 저희 독서실에 옆에 앉아 있는 애가 이제 천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앉아갖고 수업 듣고 교과서 보고 문제 몇 건 풀고서 네. 만점을 받더라고요. 네.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걔네들은 정말 그렇게 한 애들이야. 네. 제 옆에 앉아 있는 애는 막 쓰러져 가면서 몇 날을 잠을 안 자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녀야 돼. 억지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 땅을 파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셰일가스가 왜 나와요 거기서 도대체? 그렇죠. 그 뭐 없는 거 없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적도 없고 옆에. 네. 뭐 누가 주기에다 덤빈 사람도 없고 나무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모든 게 다 있는데 걔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뭐랄까 서울대 가는 이제 그 순진한 교과서만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애들과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팔다리 어깨 위에 뭐 10톤짜리 이제 뭔가 돌덩이를 올리고서 뛰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좀 다르지 않은가 바라볼 때. 네. 그러니까 미국.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지시 리버머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책이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번역돼 들어온 거면 이제 뭐 지시 리버머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나는 이렇게 해서 250만 불 벌었다던가 그 왜 무용하던 사람이 차트 투자로 돈 번 그런 책 있거든요. 멋지다. 예, 무용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데 차트 투자를 좀 하는 거예요. 차티스트. 그래서 250만 불을 벌었다. 대단하네요. 그것도 말고 뭐 엘리어트 파동
그것도 유명하죠. 뭐 그랜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제시 리버모도 그렇고 정말 초창기죠. 예, 예, 그렇죠. 아주 옛날이죠. 예, 예. 아까 얘기했던 그분도 그렇고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이전 대체적으로 예, 예. 90년대 이후는 굳이 얘기하면 터틀? 네. 터틀이 또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책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벤자민 그레면부터 서서 이제 숫자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지금 번역되는 대부분의 미국 책들은 뭐 성장주 투자도 있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숫자를 가지고 어떤 한 그런 투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차트 투자도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돈 번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번역되는 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알기로는 아마존이나 그런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판권을 그 출판사한테 연락해서 사오는 그렇죠, 걸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 뭐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외국인데 더구나.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차트와 관련된 책들이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예, 예.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그 주식과 관련돼서는 좀 후진국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차트나 이런 걸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걸. 왜냐면 또 걔네들은 사실은 지금은 차트보다는 오히려 왜 그 알고리즘을 근거로 한 그 컴퓨터를 그렇죠.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로직 짜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걸 많이 하지. 뭐 인간이 일이니까 손으로 막 모니터 막 5-6개 막 들여다보면서 하는 걸 안 한다는 뜻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하는 뜻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냐면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책도 내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책들이 분명히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차트로 돈 벌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먹구구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램 매매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예, 예. 그 미국이나 그런 애들처럼 정말 정밀하고 정교한 로직을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흔히 말해서 그 미세한 차이로 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네 그런 거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 투자하고 이제 패시브 투자가 되게 네, 유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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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시브 투자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돌리겠다고 이제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네, 네. 그 상관관계 자산 배분하고 하는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뭐 제가 회의적이다 해서 뭐 되는 건 아닌데 아니 뭐 근데 헤지펀드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생각했는데 그럼 헤지펀드가 돈을 많이 번다면은 헤지펀드가 없어질 것 같아요. 헤지펀드가 필요가 없죠. 알고리즘만 있으면 되니까. 왜냐면 알고리즘은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지시하는 것도 인간이니까 로직을 만들고 변경이 되면 변경을 된 거를 또 하고 너무 갑자기 벌어지면 인간이 그걸 또 개입을 해서 매수 또는 매도를 중단하는 것도 인간이니까. 알고리즘 이제 전문가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른대요. 뭐가? 알고리즘을 짜면은 네. 이제 이게 뭐 기계학습 시키던가 돌리잖아요. 네. 돌리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 돌려보면은 A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가 보기엔 아니래요. 근데 성과가 더 잘 나와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A를 쓴대요. 네.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른대요. 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니 상관관계 따져갖고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력하다는 건 알거든요. 네. 하고 이제 그냥 과거를 봐서 강력한 건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관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온도를 재는데 온도가 절대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관찰자가 그걸 바라보고 온도계를 집어넣는 순간 그 온도계의 온도가 네. 관찰물의 온도를 움직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투자가 한 개, 두 개의 회사, 아니 한 개, 두 개의 점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좋은데 네. 알고리즘 투자가 이미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알고리즘끼리 싸운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동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알고리즘을 돌리긴 로직을 만들지만 어떠한 상황을 했을 때 인간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알고리즘 펀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데가 있고 못 버는 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잘 버는 데 보시면 요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알고리즘 로직을 잘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뭐 1년에 몇천억도 버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요즘은 그냥 인간의 어떠한 뭐 가치 투자 그런 걸로 몇천억 버는 그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돈 잘 버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알고리즘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로직 만들고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 내려서 약간 좀 변경시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개입을 해서 시키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버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 싹 쓸려버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대세가 되면 쓸리는 게 자산시장에 지금까지 큰 흐름이니까. 근데 그게 가장 컸던 게 LTCM인 거잖아요. 그렇죠. 롱테크 알고리즘을 캐피탈이. 했는데 예, 롱테크 캐피탈 때도 이제 자기가 시장을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 인간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네. 개입을 했는데 인간의 판단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갔던 자료가 너무 단기간이었고 네. 더 필요한 장기간 필요했는데 이번에 뭔가가 온다면은 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패시브 쪽이나 알고리즘 쪽에 터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걔들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자료는 없으니까 아예. 이를테면 서로 간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서로 밀어내기를 막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치면 삼성전자 200만 원인데 사람이 하면 그게 100만 원이면 무조건 살 거거든요. 네. 근데 알고리즘 돌리면 알고리즘 아무 이유가 없죠. 자기 프로그램당 하면은 10,000원 될 때까지 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걔네들은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일단 조건이 되면 무조건 돌아가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신경도 없고 뭐 남겠다 안 남겠다 그 상황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순간에 던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볼 때 대세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가 자산시장의 특징은 대세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포지션이 무효가 되는데 네. 알고리즘 투자가 대세가 아닐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세가 아니었으니까 유효했는데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고리즘 투자도 무효가 되지 않을까. 자산 배분도 강한 건 맞는데 이게 한두 회사가 조금 소수가 할 때는 유효한데 다수가 그걸 하게 되면은 무효가 되지 않는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많이 흘러내리고 있기는 그렇죠. 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사실은 미국이 굳이 얘기하면은 그런 몇몇 기업들은 더 과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이번 첫 타를 맞을 때 첫 번째 타격할 때 이제 제로헤지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제로헤지 이제 올라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팡이지 않습니까? 네. 팡은 올해 초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걔 말고 이제 전통적인 섹터들이 있죠. 네. 뭐 코카콜라 이런데 아니 코카콜라 지금 섹터로 나눠 건설업 섹터. 올해 초부터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굴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놈들 이외에는 미국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헤지펀드 섹터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것도 흘러내리고 미국에는 제조업은 없는 대신에 파이낸셜이 이제 되게 크죠. 파이낸스 섹터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팡은 좋았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팡이 시장을 갖다 끌고 간 것도 맞는데. 팡이 좋았다는 게 사실은 주가가 좋았던 거지. 알기로는 걔네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돈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걔들이 이제 돈이 필요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빚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 갖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네. 이제 한국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옛날 국영제 기업하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영제 기업하고 차이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장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장은 어쨌든 끝나니까요. 돌고 또 순환 원자죠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환 원자입니다만 끝날 때는 이제 팡도 항상 그래왔듯 이제 뭐 지나가는 회사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한때 석유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할 듯한 모습 또는 뭐 다른 회사들이 지배할 듯한 모습, 군수 기업들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얘들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주도주라는 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주도하고 세계 주도하지만 향후에도 그만큼 사람들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도주 잡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우주? 테슬라? 테슬라 아닐까요? 테슬라? 뭐 우주? 네, 우주와 연관된 거 우주선과 AI? 뭐 AI 아니면 다시 또 구글인가요? 알파벳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알파벳은 정말 어떻게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근데 너무
비싸죠. 비싸니까 맞습니다. 비쌉니다. 말 그대로 이거 막 한 30년 생각하고 존버 정신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망할 것 같. 이게 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다른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비싼 안 좋은 그렇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도 많고. 예, 옳은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겠죠. 투자라는 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자가 적은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회자가 되는 게 그렇죠. 저 인간은 돈 싸들고 있구만. 좀 어마어마하게 싸놓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니야. 그 할아버지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시오패스예요. 네, 소시패스 맞습니다. 네, 그 소시오패스야. 사람들과 왕따의 그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그래서. 그 인간의 감정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돈을 벌고 나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드라큘라야? 남들이 볼 때 안 좋다 그러는 거 그 뭐야 한 7, 80년 동안 먹어도 멀쩡하게 잘만 잘 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그 사람은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야옹라이어 그 사람을 때문에. 근거로 해서 뭐라면 이게 뭐라면 안 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많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워렌 버핏 책을 다 읽어봤고 내가 다 해봤지만 예. 워렌 버핏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현금 부자가 지금 최고잖아요. 최고죠. 치면 네. 예. 근데- 현금을 100조 이상 100조인가요? 얼마 쌓아두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워렌 솔직히 버핏? 투자자가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만 생기면 사기 바쁘지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참 더 버핏- 대단한. 버핏 할아버지만 돈을 싸질머지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돈은 대단한 게 그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는 떨어져도 사질 않잖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안 사죠.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아. 원하는 그 서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게 도대체 인간이냐고.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이면 좀 떨어지면 좀 그래도 좀 살까 조금 이런데 안 사잖아. 그렇죠. 참 위대한 투자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투자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런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다시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다시 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전무마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아무래도 그렇게 네. 돈 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결혼할 때 살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니 뭐 또 그분은 인생이 그게 즐기는 거니까.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여행한다 이런 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맨날 앉아갖고 기업 분석하고 좋은 기업 발굴하고 이게 즐거운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더구나 천재잖아. 이미 10대 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데 뭘 천재죠. 무슨 말을 해요. 더구나 예, 예. 뭐 무슨 기업만 얘기하면은 뭐 숫자를 다 얘기해 버리는데 머릿속에 다 천재죠. 들어가 있는데 예. 컴퓨터가 필요 없잖아.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완전 다른.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주제인 미국 주식 아주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주식 주식이면은 표본이죠. 워렌 버핏을 얘기하지 예, 않는다는 기본적으로. 건 예, 네. 예.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제시 리버보드 얘기한 것처럼 주식의 신이죠. 미국 그렇죠. 제시 리버보드를 얘기했으면 당연히 워렌 버핏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맞습니다. 너무나 숨이 싼갈처럼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벤저민 그램도 아까 언급했으니. 예, 예. 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참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지만 예, 예.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도 한국 주식 사자는 게 저는 제 입장이긴 해요. 옳은 네. 말씀입니다. 환문제도 무섭고. 네. 그러니까 너는 또 연투소세 있고 그러면은 예, 예.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겁나요. 난 나의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네. 자, 그럼 오늘 그 선명한 음질로 예.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비록 토미님이 없는 대신 선명한 음질로 저희는 얻었다 하는데 만족을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동굴과 어떻게 좀 달리게 들릴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하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있을지. 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셨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굴을 탈출하는데 큰 그 결심을 하던가 예. 네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